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보시는 인물은 인도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한 카누알 시발입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또한 터키, 이집트, 프랑스 대사를 역임했고 워싱턴 DC 주재 인도 대사관 부대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카누알 시발은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라면서 미국, 이스라엘이 지역 강대국을 잘못 판단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테헤란 공격은 이란의 회복력,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적 위치, 그리고 또 다른 실패한 실험이 가져올 세계 경제적 위험을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누알 시바는 이번 전쟁은 워싱턴이 과거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행했던 정권 교체 정책의 결과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권 교체를 위한 군사 개입은 대상 국가들의 내전, 민족 분열, 정치 경제적 불안정, 이슬람 단체 부상, 테러리즘, 소수민족 박해, 난민 유입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의 경우가 그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정치와 자원을 장악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이란을 분열시켜 정권을 교체하려는 전략은 지역 및 그 너머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국토 면적, 인구, 군사력 등 여러 면에서 걸프 국가들과는 차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이 많고 과학기술 기반이 탄탄합니다. 또한 군주제가 아니며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란만의 독특한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군사 구조를 포함한 다층적인 국가 구조를 통해 강력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견뎌내면서도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적 이념적 기반은 이란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풍부한 석유, 가스 자원을 보유한 이 지역의 중요한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은 심각한 오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으로부터 존재론적 위협을 느껴왔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물론 정권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 행동을 미국에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대인 로비 단체는 이러한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지만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이러한 압력에 저항해 왔습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란 핵 협정을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평화 구상이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이란의 핵설을 직접 공격하는 군사 개입을 결정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며 올해 2월에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은 표현 방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고위 군사 및 정보 책임자들을 지어가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때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트럼프는 미국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제한적인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고 순종적인 부통령으로 교체했던 성공 사례를 이란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모순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현재 이란의 군사 및 민간 기반 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이
국가로서 파괴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 내 6,0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의 한 학교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으로 여학생 165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한 사건은 국내외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가 예상했던 빠른 승리는 빗나갔습니다. 그의 수사는 여전히 잔혹하고 냉혹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해 왔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협상도 배제하는 것입니다. 미군 파병 가능성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영원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과 상반되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칸왈 시발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손에 쥐어진 비장의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통한 해상 교통을 차단하기 전에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석유 수송을 방해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현재 교통 차질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에 30일간의 제재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푸틴의 전쟁 기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던 이전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의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공개적으로 장려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맹렬히 비난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관계 단절 정책을 추구해온 유럽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임시 제재 해제에 반대해왔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번 공격으로 인도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인도에는 약 1천만 명의 사람들이 걸프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석유 및 가스 수입량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유 수입량의 30에서 50%, LPG 수입량의 90%, LNG 수입량의 42%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인도는 UAE와 오만과 FTA를 체결했으며 걸프 협력회의 GCC 전체와도 FTA 체결을 협상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녹색 에너지, 우주, 디지털,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인도의 광범위한 지역 협력 계획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군 기지와 걸프 국가 내 민간인 인프라가 파괴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하면 뉴델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인도는 이란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차바르 항구를 통한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진출, 그리고 선박, 철도, 도로를 통해 인도, 이란,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7,200km 길이의 복합 운송망인 국제 남북 수송 회랑을 통한 러시아 연결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공동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열어둬 왔으며 이란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고 최근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쟁 첫 주에 스리랑카 해안에서 미국 잠수함이 이란 선박을 침몰시킨 사건은 뉴델리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도는 이번 사건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행동이 지정학적으로 무감각하다고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도 분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